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지식탐험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탐험할 자료의 주인공은 바로 록히드 마틴 티커는 LMT입니다. 네, LMT. 요즘 이 주식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과 함께 온갖 우려 섞인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만 봐도 딱 그래요. 그렇죠. 회사가 발표한 엄청 화려한 실적 자료, 대규모 수주 계약 뉴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네디시나 전문 투자 분석 사이트에서는 F-35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가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반된 정보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상반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핵심을 건져 올리는 거죠. 그렇죠. 과연 록히드 마틴의 주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등에 업고 더 날아오를 강력한 로켓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해요. 두 가지 관점이요? 네. 첫 번째는 록히드 마틴의 성장에 브레이크가 없다. 이렇게 보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의 측면. 아, 긍정적인 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려한 갑옷 아래에 혹시 숨겨진 균열은 없는지, 즉 잠재적 위협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 멈출 수 없는 성장 엔진부터 시작해보죠.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압도적인 숫자들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이게 무려 1940억 달러라고요? 네, 1940억 달러. 이 숫자가 사실 처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감이 잘 안 오죠. 록히드 마틴의 1년 매출이 보통 한 750억 달러 그 정도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딱 계산해보면 앞으로 아무런 계약을 추가로 따내지 않아도 네네. 그냥 2년 반 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2년 반치 일감이 그냥 쌓여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장사가 잘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제조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주 잔고가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록히드 마틴이 유독 특별한 상황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방위 산업의 특성상 장기 계약이 많아서 다른 산업보다 수주 잔고가 긴 편이긴 합니다. 아, 원래 좀 긴 편이군요. 네. 하지만 지금 록히드 마틴의 상황은 뭐랄까 그중에서도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분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네. 특정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 그냥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안정성을 넘어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군요. 단순히 일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아주 알찬 것 같아요. 실적을 뜯어보니까 더 놀랍던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잔고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 속도와 규모가 대단합니다. 어땠는데요? 2025년 연간 매출은 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1%나 늘었어요. 오,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수익성 높은 제품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한 사업부의 성장이 정말 경이롭던데요. 그 미사일 및 화력 통제 사업부요. 네. Missiles and Fire Control. 여기 영업이익이 382% 급증했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오타 아니죠? 38.2%가 아니라 382%요? 하하, 저도 처음 자료를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382% 성장이 맞아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바로 지금 록히드 마틴의 핵심 스토리를 딱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에서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랑 정밀 타격 미사일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냥 앞다투어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매일 보는 그 전쟁 장면들이 전부 록히드 마틴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무기들이 바로 그 사드, THAAD랑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맞죠? 정확합니다. 이 두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거의 패닉 바잉 수준에 가깝습니다. 패닉 바잉이요? 네. 그래서 최근 미 국방부랑 역사적인 프레임워크 협약을 맺었어요. 정말요? 향후 7년간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의 4배인 연간 400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4배요. 와. 아니, 지금도 없어서 못 판다고 들었는데 생산량을 4배나 늘린다니 이건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뭐 인력부터 공급망 기술 문제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가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제죠. 하지만 이게 그냥 계획만 발표한 게 아닙니다. 아, 이미 시작했어요? 네, 이미 아칸소주 캠든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와.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역시 연간 생산량을 600기에서 2,000기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야. 이건 단순히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미사일 방어 시작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죠. 이렇게 확실한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주들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돈을 버는 것과 주주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로키드 마틴은 그 번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로키드 마틴은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로 꼽힙니다. 아, 배당 귀족주. 무려 2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어요. 23년이요? 네, 현재 배당 수익률도 약 2.8%로 안정적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설비 투자랑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면서도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꾸준히 이익을 환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실적들의 향연이네요. 2년 반치 매출이 쌓여 있고 미사일 사업부 이익은 382%가 늘었다니. 그렇죠. 이 정도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불안한 목소리도 꽤 많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특히 가장 큰 돈을 벌어다주는 F-35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갑옷의 균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가장 큰 수익원이자 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수익원이자 아킬레스건. 네, 최근 회사는 2025년에 역대 최다인 191대를 인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역대 최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 블룸버그 보도랑 네.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죠. 국방계약관리국 DCMA라고. 아, DCMA. 네, 거기 보고서를 교차해서 확인해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뭔데요? 2025년에 인도했다는 191대 있잖아요. 네, 역대 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93대. 이게 원래는 그 이전에 납품됐어야 할 물량이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2년 전에 이미 고객에게 전달됐어야 할 전투기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작년에 인도했다고 자랑한 물량의 절반이 사실은 재작년에 줬어야 할 밀린 숙제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실적 부풀리기? 나 착시 효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납품이 늦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네, 바로 핵심 기술 업그레이드인 TR3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TR3요? 네, 테크놀로지 리프레시 3. 이 TR3가 제대로 적용되어야만 F-35가 더 정밀한 신형 무기를 장착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돼서 완전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군요. 쉽게 말해서 최신형 아이폰 20을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해서 아직 iOS 18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하,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드웨어는 최신인데 그 성능을 100% 끌어낼 핵심 신기능은 막혀있는 상황. 제 값을 주고 샀는데 제 기능을 다 못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리 능력을 37배, 메모리는 20배 향상시키는 핵심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몇 년째요? 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문제 하나를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로키드 마틴의 실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드웨어는 최고인데 소프트웨어가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제조업 공룡의 딜레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 말고도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위협도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정부 효율성 부서요?
DOG,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네, 그리고 이 부서를 이끌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잠시만요. 정부 효율성 부서랑 록히드 마틴의 계약 방식이 무슨 상관이죠? 그게 왜 리스크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 F-35 같은 고비용의 전통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아, 그랬죠. 대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AI 기반의 자율 무인 드론을 강조해왔죠. 네. 즉, 국방 예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F-35 한 대 만들 돈으로 AI 드론 수천 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싸고 오래 걸리는 F-35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신기술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시나리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고정 가격 계약의 확대입니다. 고정 가격 계약이요? Fixed Price Contract. 네.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행정부는 방산업체들이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때마다 정부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대신 처음 계약한 금액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고정 가격 계약을 선호하죠. 아, 그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 기업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기술적 난관 이런 걸로 비용이 초과되면 그 손실은 전부 록히드 마틴이 떠안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록히드 마틴은 실제로 과거에 진행했던 기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비용 초과 문제로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16억 달러나? 네, 이 리스크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부적으로는 F-35의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문제랑 납품 지연이 있고 네, 외부적으로는 행정부 교체에 따른 국방 예산 우선순위 변경과 불리한 계약 방식이 확대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왜 주가는 경쟁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걸까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록히드 마틴을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 록히드 마틴은 약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30배? 경쟁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25배보다도 높죠. 더 높네요. 이건 시장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리스크들을 거의 무시하고 완벽한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데 돌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완벽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러니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매수가 아닌 보유, 홀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보유.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췄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예 매도, 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까지요? 네, 이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이미 좋은 소식은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 하지만 잠재된 리스크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정말 명확하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는 지정학적 순풍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쌓여가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와 미사일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 이게 있습니다.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록히드 마틴의 심장과도 같은 F-35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실행 능력 문제, 그리고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정치적 압박과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이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이 그림자보다는 빛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어 생산을 몇 배로 늘린다는 거대한 계약 소식들이 F-35의 문제점 같은 악재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F-35 소프트웨어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거나 새 행정부의 압박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같은 잠재적 악재가 터졌을 때 지금의 높은 주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완벽한 성장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순간 주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록히드 마틴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이 거대한 기회와 심각한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근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죠? 거대하고 값비싼 하드웨어 중심에서 더 저렴하고 AI로 움직이는 수많은 드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록히드 마틴의 가장 큰 수익원은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에 설계된 하드웨어인 F-35 프로그램이고 이마저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록히드 마틴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연 록히드 마틴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폭풍우를 견뎌낼 견고한 요새일까요? 아니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서서히 낡아가고 있는 화려하지만 값비싼 과거의 성일까요? 저희가 오늘 파헤쳐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록히드 마틴, 티커 LMT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